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취미로 듣기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저는 40대 여자고 지방에서 조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건을 겪고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를 쓰셨던데요. 저도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의 복수, 그리고 경악할 만한 반전 진실을 담은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재밌는 이야기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엄마는 절 두고 지방으로 떠나셨고 아빠가 절 길러주셨죠. 사업을 크게 하시는 아빠가 여러모로 절 키우기 좋겠다고 판단했는지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죠. 아빠는 늘 바빠서 절 학원에 뺑뺑이 돌리셔서 늘 제 앞에는 문제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공부 하나만큼은 월등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를 거쳐 명문대에 들어갔고 4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잘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부름에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죠. 저를 후계자로 점 찍어 두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는 일, 배우는 일이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하루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제 몸과 정신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개인 시간은 나지 않아 놀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발돋움만 계속했어요. 수년간 일해서 아빠의 신임을 얻고 이사 자리에 올랐어요. 그동안 배운 것을 200% 실행하는 우수한 수장으로 성장했죠. 30대 중반까지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저에게도 사랑이란 게 찾아왔어요. 눈뜰 새 없이 바빴는데 이런 기회가 찾아오니 정말 기뻤습니다. 상대 남자는 아빠의 소개로 만난 작은 사업체 대표였어요. 저보다 1살 어렸고 멋지고 귀여운 남자였죠. 저희는 1년 동안 사랑에 충실했고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이젠 가정도 생겼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았으니 이세도 갖고 사람 냄새 나는 인생을 살 것 같았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자 남편의 사업이 주춤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빠가 크게 실망하셨어요. 점점 말라가던 남편을 매일같이 찾아와 저희 가정을 위태롭게 하셨답니다. 자네는 그 작은 회사 하나를 제대로 경영 못해서 망할 위기에 처하나?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게으름뱅이였구만. 장인어른,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잘 되다가도 주춤하고 위기가 올 때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건가? 어디 감히 나 같은 성공한 기업인한테 토를 다는 게야? 장인어른, 이제 좀 그만해 주세요. 저도 충분히 힘드니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어리석고 버릇없는 인간을 만나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까부는 거야? 아빠는 두꺼운 손으로 남편 얼굴에 손찌검을 했어요. 제가 말렸더니 저 역시 뺨을 맞고 나가 떨어졌죠. 제 남편은 여러 차례 아빠의 손찌검과 욕설에 질려버렸답니다. 부부가 위기에 놓였는데 아빠가 이혼하라고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성공할 줄 알았던 사람인데 실망만 끼치니 이젠 잘라버리겠다며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 큰 절망을 안겨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회사에서 나오겠다 하고 남편과 멀리 떠나자고 했어요. 둘이 평범하게 살자고 그이에게 사과하고 매달렸는데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오만정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 저 역시도 꼴보기 싫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혼을 받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몇 번이고 말려보고 사과해봤지만 남편은 완전히 저에게 마음이 떠났답니다. 그래서 제 결혼 생활을 1년하고 4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아빠를 원망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절 붙잡고 모두 저를 위한 일이라며 자신의 곁에 남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경은아, 이 아빠가 모두 다 너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어. 내 딸이 고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랬던 거야.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라낸 거잖아요. 내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손찌검하셨던 날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빠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다고요.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손댄 건 사과하마. 경은아, 다시는 너를 건들지 않으마. 한 번만 아빠를 용서하고 남아다오. 이번 한 번이 다가 아니잖아요. 절 때리던 아빠의 모습이 점점 떠오르고 있어요. 어릴 때 말이냐? 그건 어디까지나 훈육이었다. 절대로 네가 밉거나 내 화풀이로 손댄 적 없다. 그래요. 제 기억이 왜곡된 모양이죠. 아무튼 다 끝난 일이고 이혼도 했으니 당분간 조용히 지낼게요. 아빠 때문에 결혼을 실패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전 남편에 대해 떠올려 보니 저희 두 사람은 애초에 조건이 붙은 사랑이어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갈라질 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 대표의 딸이 아니었다면 그이와 결혼하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빠가 밉긴 했지만 그래도 절 키워주신 분이고 하늘 아래 가족은 아빠 한 사람뿐이어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빠와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일상을 보냈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서 금방 용서하게 됐죠. 회사 생활에 집중하며 5년을 같은 패턴으로 지냈는데 연세가 있으시고 기력이 빠진 아빠는 회사에 손을 떼고 물러나셨습니다. 저를 대표 자리에 올려두시고 은퇴를 선언하셨죠. 저는 아빠께 실망시키지 않고 회사를 더욱더 크게 발전시키려고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42살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저희 회사로 이직한 남직원이 있었는데 성실하고 착하고 멋지고 다양하게 매력을 갖춘 남자였습니다. 그이와 저는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남자친구도 이혼남이었고 혼자 지낸 지 5년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통하는 것도 하나 더 생겨서 빠르게 가까워졌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전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실패한 경험도 있고 결혼보단 연애가 훨씬 좋으니 오래오래 연인으로 사귀기로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늦게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갈팡질팡 고민하다가 그 일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에 날 이만큼 좋아해줄 남자가 또 나타날 것 같지 않았고 절대로 놓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 고민 끝에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답니다. 저희 아빠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했더니 예전처럼 사람 능력 가지고 판단하는 마음을 버려서 그런지 얼굴만 보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인상이 참 좋다며 저한테 잘할 것 같다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꽤 능력 있는 직원이라는 걸 알고 계셔서 저를 굶길 일은 없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42살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시댁 식구로 시어머니 한 분만 계셨는데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던지 많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아유, 우리 보물 같은 천사 새아가,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부족한 내 아들 잘 좀 부탁한다. 말 안 듣고 까불면 언제든지 나한테 일러라.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어머님도 참 이이가 순하고 착한 거 모르세요? 알지. 그래도 행여라도 속썩이면 말해. 난 언제나 네 편이니까.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제가 결혼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지 모른다고요. 나야말로 고맙지. 내 아들이 한번 이혼하고 다시 재혼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보물 같은 네가 왔잖니. 세상 일은 이래서 알다가도 모른다고 하나 보다.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되니까 요즘 아주 그냥 날아다니는 기분이다. 시어머니가 매번 극찬을 하며 저를 예뻐해 주셨고 저희 신혼집 살림도 봐주시러 매일 오셨어요.
냉장고가 비지 않게 늘 맛있는 반찬을 채워주셨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노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친정 아빠께도 향했어요. 양손에 바리바리 반찬과 많은 것들을 챙겨서 아빠 집에 찾아가셨답니다. 아빠는 사돈되는 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너무 좋다며 저에게 정말로 시집을 잘 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부탁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도 이제 회사 경영에 끼면 어떨까? 당신이 대표니까 나도 이사님 정도는 하면 좋지 않겠어? 뭐야? 지금 나더러 뭐 낙하산을 띄우라는 거야? 당신보다 오래 열심히 일한 직원들 다 제쳐두고 진급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당장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훗날 같이 운영하자. 안 된다고? 이건 예상 밖의 대답인데. 난 당신이랑 결혼하면 당연히 경영자로 오를 줄 알았다고. 당신 회사 이사님이 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물론 아니지. 경원이 너를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근데 이왕이면 부부가 같이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난 절대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여보, 그럼 고민을 좀 더 해볼게. 한 번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천천히 기다려줘. 저는 말을 돌려서 했지만 그 일을 회사 경영자로 올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공과사는 확실한 저였기 때문에 다른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싹 다 제쳐두고 남편을 이사 자리에 올리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답니다.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다시 경영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공과사를 확실히 하자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승진시켜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이는 제대로 삐쳐서 사흘간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회사의 친정아빠를 불러 제 사무실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여긴 웬일이에요? 경은아, 김서방한테 이야기 들었다. 이사 자리를 두고 의논했는데 엇갈렸다며. 김서방이 하도 부탁해서 찾아왔다. 내가 보기엔 네 남편 능력 있는 인재 맞다. 같이 운영해도 차질 없이 잘 해낼 거야. 당신 아빠까지 동원해서 승진시켜달라는 거야? 이런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여보,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 다른 뜻은 없어. 그냥 우리 회사를 더 크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경은아, 사내가 야망이 있으면 좋은 거다. 이런 백이 있는 친구가 나서주면 너한테도 많은 것이 이로울 거야. 아빠,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회사에서 분쟁 나고 사기가 떨어질 거라고요.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 그걸 모르세요? 그건 잠깐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인재들은 널렸다. 이참에 직원들도 한번 물갈이하면 좋지 않겠냐? 아빠와 저는 사업 철학이 달랐어요. 저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빠는 사람보단 회사가 우선이었죠. 아빠가 창립자 자격을 운운하면서 그 일을 이사 자리에 올리고 통보하듯 말씀하셔서 저는 백기를 들고 남편을 이사 자리에 올렸습니다. 반발하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제가 일일이 사과하며 다음 기회에 꼭 좋은 자리로 보답하겠다며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중요한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절 믿고 남아주셨어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재밌다며 야근을 자청해서 할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덩달아 야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체력이 뒷받쳐주지 않아 매일 야근은 하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큰 자리에 올라 고맙다며 저에게 더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셨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죠. 남편을 승진시킨 걸 잘했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제 부모님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매일 보니 아빠가 밀어붙여서 남편을 승진시킨 것이 잘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양가 부모님까지 가까운 한 식구가 되었는데 저희 부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말했는데 그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대요. 이혼 트라우마가 남아서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세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훗날 아이가 생기면 그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에 미팅 겸 식사 약속이 있어 호텔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으며 일 얘기를 한참 하고 빠져나왔죠. 그런데 호텔 앞에서 친정아빠와 웬 여자가 나란히 호텔에서 방긋 웃으며 나오는 걸 봤습니다. 딱 봐도 연인 사이 같았어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아빠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여자친구 생긴 거예요? 어? 경은아, 식사하러 다녀가는 길이구나. 그게 맞다. 인사할래? 요즘 내가 만나는 분이다. 와, 미인이시네요. 반가워요. 저는 아빠 딸입니다. 아빠의 애인은 수줍게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 제 눈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나이가 꽤 있음에도 순수한 것 같았답니다. 아빠, 두 분 어떻게 만난 거고 언제부터 연인 사이였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늙어서 괜히 부끄러워서 숨겼다. 네가 알면 날 추하게 볼까 봐. 추하긴 뭘 추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시고 순수하신 분이면 얼마든지 환영이죠. 고맙다. 아빠 애인은 네 시어머니가 소개해 주셨다. 우리 집에 자주 다녀가시는 거 알지? 어느 날 여자 소개를 해주신다길래 민망해서 거절했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서 만났다가 이런 사이가 됐다. 만난 진 2달밖에 안 됐다. 그러시구나. 아무튼 보기 좋아요. 그럼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같이 식사해요. 저기 여사님? 아니, 뭐라고 불러야지? 선생님? 나중에 또 봬요? 그분은 이번에도 고개를 숙여 말없이 인사하고 제 눈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아빠가 연애를 해서 그런지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았어요. 저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로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았죠.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더니 호들갑을 심하게 떨었어요. 아빠의 재혼을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설레발을 쳤답니다. 여보, 우리가 장인어른 세장가 보내드리자. 혼자 사시기 적적하실 텐데 연애 가지고 되겠어? 맨날 등 긁어주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자고. 이제 겨우 2달 만나셨대. 너무 급한 생각이야. 만난 기간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하고 사랑의 깊이가 중요한 거지. 난 당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재혼하기로 결심했었거든. 결과적으로 우리 둘은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잖아. 우리가 잘 사는 건 맞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자꾸 임신에 실패하는데 걱정되지 않아? 아기? 여보, 이세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좋아. 난 당신 하나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괜히 이세 못 갖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 나 그런 거 진짜 싫어. 알겠어. 그럼 신경 쓰지 않을게. 아무튼 아빠의 재혼은 좀 더 두고 보자고. 그런데 남편이 아빠를 따로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재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황혼 재혼을 하루빨리 해야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더 살 것 아니냐며 저에게 재혼을 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아빠,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또 내 남편이 박박 우겼죠? 아이, 그렇기도 하고 이 아빠도 이젠 노후를 외롭지 않게 짝이 옆에 있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해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아빠가 좋다고 하면 굳이 말리진 않을게요. 결혼하세요. 그래, 아주 고맙다. 우리 딸이 허락해준다고 하니까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구나. 그럼 조만간 아빠 애인하고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결혼 결심이 생긴 아빠는 가까운 시일에 식사 약속을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것이 많으니 이번엔 제가 챙겨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 초 시모 생신 때는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결혼 후 2번째로 맞는 시어머니 생신상은 제가 차려드리기로 했죠. 평일이긴 했지만 제가 하루 빠진다고 회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 남편한테 같이 시댁에 가서 효도를 하자고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 생신이니까 회사 말고 시댁으로 출근하자. 아, 오늘 엄마 생신이었지? 여보, 어떡하지? 오늘 미팅이 있는데. 중요한 거라 빠지기 어려운데.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당신은 이따 저녁 때 와. 내가 혼자 가서 생신상 차려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 고마워. 당신은 진짜 완벽한 여자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랑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아. 결국 혼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먼저 선물을 드렸어요. 질 좋고 비싼 옷을 선물했더니 아주 기뻐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CM이 챙겨준다고 회사도 빠지고 아침부터 와서 선물을 주는 거야? 와,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아들 놈은 용돈이나 주고 마는데 직접 와서 생일상까지 차려주겠다니 너무 고맙구나. 어머님, 늘 받기만 해서 죄송했어요. 오늘은 제가 제대로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주방에 혼자 들어가 미역국과 불고기, 갈비찜과 잡채까지 요리해서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이윽고 냄새를 맡은 시어머니가 박수를 짝짝 치면서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케이크도 배달시켰어요. 곧 올 테니까 우리 둘이 파티하고 맛있게 먹어요. 세상에나, 정말 고맙다. 내가 생일상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나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눈가에 손을 올리며 촉촉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너무 기쁘다. 오늘이 내 생애 가장 기쁜 날 같구나, 새아가. 어머님, 그만 우세요. 좋은 날 왜 울고 그러세요? 예쁜 얼굴 망가지니까 웃으세요. 곧 도착한 케이크를 상위에 올려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어머님은 또다시 감동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진짜 고마워. 어머님, 이제 식사해요. 맛있게 드시고 저랑 오늘 재밌게 놀아요. 케이크를 내리고 식사하려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르니 어서 받아보라고 일렀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 부장님. 오늘이요? 그게 오늘이었어요? 해외에서 바이어가 오는 날인 걸 깜빡 잊었네요. 네,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없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서 어쩌죠?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걸 깜빡했어요. 죄송은 무슨.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이미 큰 감동이다. 어여가서 회사 일 봐라. 나중에 저녁 때 다시 보자. 네, 어머님. 그럼 이따가 봬요.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주고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댁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지갑을 깜빡 놓고 나와서 꽉 닫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한 발 내디뎠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멍청한 기집애는 집에 갔다가 회사로 간다는구나. 새아가 어서 한술 뜨거라. 내 아들도 같이 있는 거지? 그래, 어서 내 생일 파티 제대로 하자. 억지로 장단 맞춰주느라 입이 아파 죽겠다. 빨리 와서 밥 먹자. 저는 현관 바닥에 뻗은 발을 다시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의 멍청한 기집애는 절 가리키는 것이고 새아가는 아마도 남편의 다른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아파트 복도 끝에 쪼그려 앉아 시댁 현관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남편과 여자의 모습이 보였고 또 꼬마 남자애가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누가 봐도 한 식구라고 느껴질 만큼 다정해 보였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볼에 뽀뽀까지 하더군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쳐서 양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 정말 환장할 것 같았어요.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온몸의 세포가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네요. 시댁 현관으로 조용히 걸어갔고 바짝 귀를 가져다 댔어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여보 소리를 하는 걸 듣고 외도가 확실한 걸 알았고 바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군지도 묻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생일 떡이 왔나 보네.
어서 오세요. 새아가? 어머님, 생일떡 주문하셨어요? 어떡하죠? 떡 대신 제가 왔네요. 안으로 들어가서 떡이라도 만들어야겠군요. 새아가, 지금 내 집에 손님들이 왔다.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왔어. 너 바쁜데 왜 다시 온 거냐? 뭘 두고 간 거야? 네, 충격과 공포를 두고 갔네요.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느껴보려고 돌아왔습니다. 비키시죠, 어머님? 시모를 옆으로 밀치고 들어갔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제가 차린 밥을 먹고 있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단전부터 올라오는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지? 여보, 당신 애인이야 아니면 전처? 뭐가 됐든 바람 피우는 중이네? 아주 깊은 사이 같아. 여보, 회사에 중요한 일 있지 않아? 왜 다시 온 거야? 이쪽은 내 전처야. 오늘 엄마 생신이라고 해서 잠깐 들른 거야. 괜히 오해하지 마, 여보. 당신 거짓말이 자연스럽네. 아까 아파트 복도에서 당신 전처한테 뽀뽀하던데. 누가 보면 이혼한 사이가 아니라 아직도 불타는 신혼같이 보여. 제가 모든 걸 보고 들었다고 하니 남편과 상간녀는 입을 쉽게 열지 못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여기 세 사람, 아니 방에 있는 꼬마애까지 네 사람이 절 바보로 만들었어요. 어머님, 멍청한 년이 다시 돌아오니 많이 놀라셨죠? 아까 전화통화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눈치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다 들었다고? 이러면 나가린데. 이제야 본색이 나오시네요. 맞아요. 당신들 모두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밝혀보세요.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며느라,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를 봐줄래? 들어보고요. 나한테 돈 보고 접근한 건 알겠으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털어놔 봐요. 그러자 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과 저기 있는 며느리는 위장 이혼했다. 우리 아들이 사업에서 크게 망하는 바람에 위장 이혼을 했다. 그리고 돈 많은 여자 꼬셔서 한몫 제대로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주 심플하네요. 그럼 당신들은 오늘부로 제대로 나가리가 되어야겠네요. 고소해서 싹 다 콩밥 먹이겠어요. 어머님의 손자 아마 부모 없이 커야 할 겁니다. 뭐? 너 지금 내 손자까지 걸고 넘어지겠다는 거냐? 이게 감히 어디서 애를 가지고 겁을 줘?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퍼뜩 드네요. 시모가 제 뺨을 갈기자 전 다짐했습니다. 시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 제대로 고소해서 끝장내야겠다고요. 절 때린 시모의 뺨을 똑같이, 아니 10배로 돌려주고 때려 눕혔고 다음으로 밥상 앞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에 잡채를 한 주먹 잡고 입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내가 차려준 네 엄마 생일밥 맛있니? 그래, 많이 처먹어. 주둥이 벌려. 고기도 넣어줄 테니까. 입에 음식물이 잔뜩 들어가 말을 못하는 남편의 볼따구를 사정없이 갈겨줬습니다. 그이는 잡채를 토해내며 그만하라고 손짓했어요. 일단 시모자가 넉다운 됐으니 다음 타겟으로 상간녀의 머리통을 잡고 미역국에 코가 박히도록 찍어 눌러줬답니다. 야, 네 남편이랑 짜고 날 엿먹이니까 좋냐? 재밌어? 이거 나도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목표로 삼은 거야. 복수하려고 널 대상으로 정했다고? 날 공사 처먹으려고 삼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 아주 오래전에 네 아빠가 우리 가정을 박살냈어. 완전 초전 박살냈다고. 어디서 헛소리야. 피해가려고 말 지어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처맞는 게 낫겠다. 네 아빠 김춘재 30년 전에 우리 엄마랑 바람 피웠어. 그때 우리 아빠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어. 엄마는 폐인이 돼서 길바닥을 전전하다가 객사했고, 근데 너희 아빠는 멀쩡하게 사업하면서 잘 살더라. 언제 복수하나 손꼽아 기다리다가 내 남편과 내가 위장 이혼하게 되면서 크게 결심했지. 김춘재 그놈의 돈이라도 왕창 뜯어내야겠다고 말이야.
우리 아빠의 바람 상대가 네 엄마였다고? 그래서 집안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복수를 결심했다? 그럼 우리 아빠한테 할 것이지 왜 나한테 복수를 해? 네 아빠한테도 이미 복수하고 있어. 우리 어머님이 네 애비한테 여자 붙여줬거든. 지금쯤 왕창 뜯겼을걸? 이것들이 아주 웃기는 것들이네. 복수 핑계로 남한테 사기나 치는 양아치들이잖아. 야, 네가 한 말은 믿지 못하겠어. 네 부모가 우리 아빠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 억지야. 그리고 35년 전이면 넌 거의 애기 때 아니냐? 아니, 그때도 알 거 알았던 나이였거든? 네 엄마가 이혼하고 집 나갔던 건 기억하지? 그때 네 아빠랑 우리 엄마가 바람 피웠단 말이야. 네 아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난 고아로 자라야 했다고. 역지스러운 계집애 좀 봐라. 야, 네 엄마도 바람 피운 건데 왜 그 탓을 우리 아빠한테 다 돌리는 거야? 그리고 복수를 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고소를 하든 해야지. 흉물스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작 한다는 게 돈 뜯어내는 게 니들의 목표였냐? 야, 근데 어쩌냐? 이제 니들 큰일 났어. 네 서방이 내 회사에서 횡령한 거 모두 다 장부에 기록했거든. 난 시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나 싶어서 가만히 뒀는데 뒤에서 이런 일을 꾸몄던 거네. 아무튼 니들은 오늘 일단 맞고 나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저는 상간녀가 말하는 아빠의 과거에 좀 놀라긴 했지만 제가 그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고 사기나 치고 있었으니 충분히 되돌려 패주고 고소해줘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간녀를 제대로 손봐주고 다시 남편 주둥이에 갈비를 쑤셔넣고 싸대기를 후려갈겼답니다. 시몬은 겁을 먹었는지 엉엉 울면서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며느라, 아니 대표님,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내 아들이 빼돌린 돈은 어떻게 해서든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내 친구가 아버님을 사귀면서 받아먹은 돈이나 선물 모두 토해내게 할게요. 없던 일로 만들 테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님아, 내가 몰랐다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도박을 하려면 패가 망신하는 것도 예상하셨어야죠. 잘못했어요, 며느님. 새아가, 제발 우리 용서해줘. 다 돌려줄 테니 화해하고 끝내자. 이게 용서를 빈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당신들은 나한테 사기를 쳤어.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소리를 꽥 지르자 시모가 뚝 그치고 입을 다물었고 남편과 상간녀도 침묵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아들이 걸어 나왔거든요. 저는 꼬마를 보고 한숨을 내쉬고 응징은 거기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꼬마가 당신들 살렸네. 오늘의 참교육은 이쯤에 두고 앞으로 있을 고소 기대하라고. 경찰, 검찰, 변호사들한테 싹 다 고발해서 니들 인생 제대로 나가리 시켜줄 테니까. 세 사람은 제가 나가는 걸 붙잡지 못하더군요. 꼬마가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니 관심은 그쪽으로 치우쳤답니다. 시댁에서 나와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애인과 집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꼭 붙잡고 있으라고 전하고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집안에 있던 사기꾼 애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귀싸대기를 날렸답니다. 아빠는 무슨 짓이냐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를 잡고 있으라더니 이런 짓을 벌이려고 그런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빠, 이 아줌마 사기꾼이에요. 내 남편도 사기꾼이고 시어머니도 사기꾼이라고요. 그리고 남편 놈은 처자식도 멀쩡하게 있었어요. 이게 다 아빠가 원흉이었다네요. 뭐야? 사기꾼? 내가 원흉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듣게 차근차근 설명해봐. 저는 상간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고 시댁에서 보고 들은 것, 지금 피해 상황을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그제야 제 말을 믿더니 아빠 애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 날 가지고 논 거야? 돈 필요하다고 가져가더니 그거 다 사기친 거였어?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내 돈 내놔! 아니다. 당신은 그냥 감옥 가는 게 낫겠어.
그 얼마 안 되는 돈은 너 가지고 감옥 가서 개고생을 해봐야 해. 중재씨, 미안해요. 나도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내 친구가 부탁해서 당신을 꼬시긴 했는데 나중엔 진짜로 당신이 좋아졌어요. 이게 벼랑 끝에 몰리니까 아무 말이나 막 지어내네. 야, 이 여자야. 내가 왕년에 가사노바였어. 정신 차리고 좋은 여자 만나서 황혼 재혼하려고 했는데 그 순진한 얼굴로 나한테 사기를 쳐. 너 오늘부로 내 원수가 되는 거니까 돼지에 각오해. 아빠는 사기꾼 애인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흠씬 두들겨 패더군요.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말렸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닥쳐! 너도 똑같은 기집애야. 네가 남자 잘못 골라서 이 야단이 난 거 아니야? 아빠의 손찌검에 전 바닥에 푹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손찌검하던 아빠의 모습, 바람 피우고 와서 당당하게 자랑하던 표정들. 아빠는 제 남편의 아내인 상간녀 가족만 망친 게 아니라 바로 저의 가정도 망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코에 흐르는 코피를 닦고 일어나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잠시 후 도착한 경찰들이 광부단 아빠를 뜯어말렸고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사기꾼 애인은 무서워서 고소하지 못하고 바로 아빠와 화해하는 척하고 경찰서에서 나왔답니다. 저는 당분간 아빠를 보지 않기로 했고 회사도 임원에게 맡아달라고 하고 사기친 놈들을 응징하려고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가게 될 위기에 처하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모와 상간녀 그리고 자기 아들 꼬마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새 어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꼬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죠. 제 마음이 약해지게 바래서 꼬마를 데리고 온 모양인데 전혀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심한 것들. 고작 한다는 게 애 데리고 와서 내 마음 약해지게 하는 거니? 그렇게 비굴하게 무릎 꿇고 빌면 내가 봐줄 거라 생각한 거야? 나 사업가야. 한번 마음먹은 건 절대로 빠꾸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 유능한 사업가라고. 여보,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어. 남편에 이어 상간녀도 싹싹 빌면서 애원했습니다. 경은 언니,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사기죄로 저희가 감옥 가면 우리 아들은 어떡해요? 언니 같은 소리 하네. 난 너 같은 사기꾼 동생 둔 적 없거든? 그리고 니들이 감옥에 가면 이 꼬만 어떻게 되냐고? 그거야 니들이 더 잘 알겠지. 보육기관에 맡겨지거나 다른 가정에 입양되겠지. 안 돼요, 언니. 우리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부모 없이 자라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니들 같은 부모를 두느니 그냥 따로 크는 게 낫겠다. 너희 아들한테 사기 가르쳐서 나중에 써먹을 생각이냐? 그게 아니면 니들 자식을 위해 뭐가 나은지 생각해봐, 이 멍청한 것들아. 당신 우리가 이렇게 비는데도 고소를 하겠다고? 당신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구나. 아, 당신 애비처럼 남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 고스란히 물려받았구나. 상간녀가 무릎 꿇은 상태에서 제 다리 하나를 붙잡더니 이빨로 깨물었습니다. 아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넌 자식 앞에서 이런 짓 버리고 싶냐? 네가 우릴 고소하면 끝인데 좋게 나가겠냐? 우리가 끝나기 전에 네 명줄부터 끝장내야겠다. 어머님, 여보, 이 여자 잡아! 시모자는 벙찐 얼굴로 보다가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팔다리를 잡더니 때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꼬마아이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펑펑 울었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하던 짓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결국 시모자와 상간녀는 아무 말 없이 꼬마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획한 고소를 하게 됐죠. 검찰은 남편을 사기죄로 구속했고 시모와 상간녀는 범죄 공모죄로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모두 돌려받았답니다. 상간녀는 할 말이 있는지 절 찾아왔어요. 저기 언니, 다행히 전 감옥에 안 가게 됐네요.
그이는 감옥에 갔고 어머님은 집 팔고 쉼터로 옮기셨어요. 언니 돈을 좀 썼는데 그걸 채우려고 집을 처분했대요. 알아. 내가 더 심하게 하려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낸 거야. 너도 마음만 먹으면 더 심각하게 괴롭힐 수 있는데 네 아들이 널 살렸다. 알고 있어요.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저를 많이 봐주셨다고. 언니, 저 이제부턴 착하게 살 거예요. 물론 이전에 큰 사고를 친 건 없지만 앞으로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래, 축하한다. 이 사기꾼아. 앞으로 네 아들 잘 키워라. 언니, 면목 없어요. 제가 한 행위는 모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사과는 하고 싶어요. 사과 받을 마음 없다. 애 데리고 빨리 떠나라. 귀찮게 하면 다른 걸로 고소해버린다? 네, 떠날게요. 저랑 아들 오늘 지방으로 가요. 근데 언니,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빠랑 바람난 여자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 지난 일이지만 그래도 자세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언니 아빠랑 우리 아빠가 친구였대요. 사업을 각자 했는데 아빠가 사업에 망할 순간이 오자 언니네 아빠가 우리 엄마를 찾아갔대요. 자기를 만나주면 부도를 막아주겠다고. 그래서 바람이 났대요. 정말 스토리가 막장이네. 야, 네가 그런 말 안 해도 이미 난 아빠랑 절연할 생각이거든? 그리고 바람을 피운 네 엄마도 피해자 아니야. 사업이 망해도 가정을 지켜야 했어. 똑같이 원하는 게 있으니 그 짓거리 한 거라고.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떠나. 아, 그러네요. 제가 피해의식이 강했네요. 똑같이 바람 피운 사람들이네요. 제가 부모님을 감싸고 유리하게 기억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언니한테 못할 짓 한 거 진심으로 죄송해요. 사과드려요. 사과 안 받는다고? 그냥 좀 가라. 애기나 잘 키워. 다음에 또 못된 짓 하면 진짜 감옥 가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그러자 상간녀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더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회사를 정리하려고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저 왔어요. 왔냐? 너 요즘 회사 안 나간다면서? 아빠는 제 안부보다 회사가 중요해요? 네 안부는 내가 잘 알잖아. 멍청한 사기꾼이랑 결혼해서 내 회사를 거덜낼 뻔했지. 그래요. 아빠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오죽 못났으면 사기를 당했겠어요? 여하튼 이혼을 2번이나 하게 됐네요. 첫 번째 이혼은 아빠가 남편을 무사히 짓밟아서 헤어졌고, 두 번째 이혼은 아빠가 과거에 저지른 일로 대를 이어받아 나까지 피해를 받네요. 뭐가 어째? 네 이혼한 게 내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 아빠 탓 맞아요. 인정하실 건 하셔야죠. 웃기는 소리 안 해. 네가 남자 보는 눈이 발에 달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첫 남자를 소개해주긴 했지만 네가 결혼을 결정했으니 네 잘못이고, 두 번째도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했잖아. 넌 어떻게 결혼까지도 스스로 못하냐? 멍청한 것 같으니. 아빠가 본 모습을 보여줘서 정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빠, 저 회사 그만둘게요. 그냥 몸만 나올 테니까 아빠가 알아서 후계자를 찾든 다시 복직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무책임하기까지 하네. 내가 그동안 널 키운 보람이 이렇게나 없어서야 되겠냐? 한심한 생각 집어치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사 나가. 내가 이뤄놓은 회사를 그냥 운영만 하는 게 어렵냐? 넌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좀 제대로 살아봐라. 아빠, 저 다 기억났어요. 어릴 때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바람 피우는 거, 그리고 절 심하게 때린 것까지 다 기억났어요. 제가 그걸 억지로 잊고 살아왔는데 이젠 더는 기억을 지워버릴 기운이 남지 않았어요. 난 아빠랑 그만할래요. 가족 그만하고 싶어요. 모두 다 반납할 테니까 혼자서 알아서 사세요. 제가 똑바로 보며 말했더니 아빠의 손이 순식간에 날아왔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더니 바닥에 누워있더군요. 이게 아빠죠.
맞아요. 집에서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패던 아빠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또 훈육한다고 절 혼내던 그때 얼굴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이혼하고 도망가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만하네요. 나라도 그렇게 떠나고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기집애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끝까지 싸가지 없이 까부네. 야, 넌 이 애비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계륵 같은 존재로 썩은 내나 맡으면서 살았을 거야. 알아? 넌 나 아니었으면 실패작이라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젠 다 내려놓고 썩은 내 맡아가면서 조용히 살려고요. 이거 받으세요. 확실하게 끝을 내야죠. 사직서예요. 앞으로는 저 찾지 마세요. 이게 제 마지막 할 말입니다. 그래, 이 기집애야. 어디 애비 없이 혼자 고생하며 살아봐라. 나갈 거면 다신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각오 단단히 하고 나가라. 다시 안 와요. 혼자 편안히 사세요. 됐죠? 아빠는 다시 분노하며 손을 들려고 하셨고 저는 빠르게 뒷걸음질 쳐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제 모든 걸 정리하고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 외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빠와 이혼 후 지방에서 살다가 재혼하고 호주로 갔다는 엄마를 만나러 갔죠. 미리 연락을 해둬서 만나는 순간은 그리 어렵게 느껴지거나 긴장되진 않았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다. 네 아빠는 잘 지냈냐?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됐다. 그 인간 안부를 뭐하러 물은지 모르겠구나. 밥 다 차려놨으니까 같이 먹자. 엄마의 집에 들어갔더니 재혼한 남편이 계시더군요.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그냥 무시하더군요. 엄마와 둘이 어색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시작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넌 뭐하러 이 먼 곳까지 왔니? 누가 반긴다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그랬니? 난 아닌데. 네 아빠가 날 그렇게 힘들게 괴롭혀서 널 보는 게 힘들어. 넌 네 아빠를 쏙 닮았거든.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하루 자고 가라. 여행할 거면 가이드 한 명 붙여줄게. 아니에요. 엄마도 받고 엄마 밥도 먹었으니 그만 가볼게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그게 다니? 그래, 가봐라. 그리고 난 잘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라. 나갈 거면 빨리 가라. 내 아들이 곧 집에 올 거거든. 아들이요? 네 아빠랑 이혼하고 아까 본 내 남편이랑 애를 가졌어. 잘 커서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고 근사한 집에 살아. 오늘 너 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보고 싶다고 와야겠다네? 그럼 방해하면 안 되죠. 얼른 가볼게요. 실례했습니다. 다시 만난 엄마가 절 반길 거라고 상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기 불편해하셔서 가시방석에서 얼른 벗어났죠.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굳게 닫혀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열겠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나서 인연을 이어가는 게 많이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요. 결국 그날을 마지막으로 보고 엄마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답니다. 호주에서 며칠 바람을 쐬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고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으로 터를 잡았습니다. 제 과거의 경력을 기록하지 않고 작은 회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곳에 취직해서 지금 글 쓰는 순간에도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저는 3번의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시끄러웠던 과거는 다 잊고 공기 좋은 곳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이 사람 행복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 이런 말씀을 감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두 다리 뻗고 잘 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전남편과 상간녀, 시모, 그리고 친정 아빠까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두 발 뻗고 코를 골며 잘 자고 있답니다. 이제 그만 줄여야겠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